4.15 선거 논리 6. QR코드와 전자계표의 이원화. 1. 바코드의 사용. 바코드를 사용하는 목적은 상품 코드로 쓰기 위해서이다. 한국의 삼성이라는 공장에서 생산한 S땡땡 스마트폰이라는 상품에 코드를 부여하자면 한국이라는 국가 코드와 삼성이라는 생산지 코드와 스마트폰이라는 상품 코드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조합의 13자리 코드의 수는 바코드라는 1차원적인 범위의 코드 체계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 코드는 고유의 번호를 가지며 동일한 상품에는 동일하게 인쇄되어서 상품이 이동할 때마다 바코드 리드기에 읽히면서 전산으로 관리가 되어진다. 상품에 인쇄된 바코드의 고유 번호로 생산과 유통과 판매와 제휴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스마트폰이라는 상품이 어떤 고객에게 판매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고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 고객 번호가 있음으로 해서 고객 관리가 이루어진다. 스마트폰에 대한 AS 등의 이력을 관리하면서 스마트폰마다의 AS 관리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상품에 인쇄되는 바코드의 모양은 똑같은 고유 번호를 가진 문양으로 모두 같다. 또한 고객 카드를 읽으면서 인식하는 바코드도 고유 번호를 가진 고유의 모양을 한 바코드이다. 이렇게 상품의 바코드와 고객 카드의 바코드를 두 개 읽으면서 상품별 고객 판매 관리나 고객별 상품 관리와 AS 관리도 할 수가 있다. 2. QR코드의 사용. 선거의 투표 용지에 바코드를 사용하는 목적은 어떤 지역에서 투표한 용지인지를 구분하고 지역구별로 투표한 인원수를 집계 하는 용도이다. 이러한 용도의 선거구 지역코드에는 1차원적인 바코드의 범위로도 충분하다. 한 지역구가 하나의 상품처럼 한 개의 고유 번호로 투표용지에 같은 문양의 바코드가 인쇄된다. 그러나 그 지역구에서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를 관리하고자 한다면 유권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분증을 스캔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를 식별할 수 있는 주민번호 13자리를 지역구와 함께 하나의 1차원적인 바코드로 출력하기에는 너무 길다. 그렇다고 두 개의 바코드를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것은 그 용도를 의심받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지역구의 바코드는 같은 지역구에서 모두 같은 모양으로 인쇄되겠지만 주민번호는 투표용지마다 모양이 다 다르게 출력되기 때문에 표가 나면서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QR코드이다. 2차원적인 QR코드는 1차원적인 바코드보다는 수용할 수 있는 정보량의 확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코드에 비하여 인간의 눈으로 식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또는 QR코드의 모양이 같은지 틀린지를 쉽게 구별해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QR코드는 바코드로 했을 때의 문제점인 1차원적인 범위의 한계로 두 개의 바코드를 인쇄해야 하는 점과 주민번호의 코드마다 문양이 다름을 감출 수가 없어 비밀이 노출되는 점 등을 감추면서 2차원적인 범위의 확장성으로 한 개의 QR코드에 지역구와 주민번호를 같이 넣어서 출력하고 유권자마다 다른 주민번호 코드 문양의 불일치를 쉽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바코드와는 차원이 틀리고 형식과 용도가 다른 QR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신분증의 스캔으로 주민번호를 투표용지에 표시나지 않게 출력하는 비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분증을 스캔하면서 투표용지에 모양이 다른 QR코드가 인쇄되었다는 것은 개인정보인 주민번호가 QR코드에 비밀스럽게 담겨져서 출력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3. 전자계표.
전자개표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투표용지와는 상관없이 개표 결과를 임의적으로 가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참관인들이 눈을 속이고 현황과 너무 다른 통계의 수치가 나타나면서 쉽게 들통이 날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 된다. 그렇다면 현황과 유사하게 일정한 비율을 주면서 표시나지 않게 참관인들이 눈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이길 수 있는 승률의 값을 찾아서 그 비율만큼 분류기로 표를 빼돌리는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도 전국의 모든 눈을 다 가리고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작전이 이루어진다. 모든 투표용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투표용지는 제일 나중에 참관인들이 지쳐있는 새벽에 개표를 하면서 특정 정당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찍은 표를 일정한 비율의 값을 주면서 자신의 정당으로 빼돌리는 방법이 가장 유력할 것이다.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이미 QR코드의 유무로 구별이 되어 있다. 4. QR코드의 목적. QR코드의 목적은 유권자의 기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정보는 다음에 있을 선거의 전략에 활용하고 국민들의 성분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QR코드에 담긴 주민번호로 투표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표한 정보로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주민번호별 기표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송출기를 통하여 서버로 보내는 것에 그 목적을 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QR코드가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를 구분하는 것 외에는 개표의 분류에 영향을 주면서 통계 자료가 바뀌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개표의 분류에 영향을 주는 것은 QR코드가 아니어도 투표용지에 찍힌 기표 결과만으로도 어떤 표를 어떤 비율로 차감해서 어디로 대주는가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5. QR코드와 전자개표. 그러므로 QR코드의 주민번호와 전자개표의 통계자료는 이원화시켜서 처리되어야 한다. A. QR코드. 1.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는 것은 무효이다. 2. 그 QR코드에 주민번호 등으로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다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첫째,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인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4.15 선거는 무조건 무효이다. 둘째, QR코드에 주민번호가 담긴 정황이나 자료를 찾으면 비밀투표를 어기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주권을 훼손하면서 국민들의 성분을 관리하려고 하는 위험한 정치권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된다. B. 전자개표. 1. 전자개표를 부분적으로 재현하면서 QR코드가 있는 투표용지의 개표와 QR코드가 없는 투표용지의 개표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 2. 그런 후에 전자개표에 의한 재개표와 수작업에 의한 재개표 결과값이 4월 15일에 기개표한 결과값과 일치하는지와 불일치하는지를 검산해야 한다. 첫째, 1항의 부분적인 재현으로 QR코드의 유무에 따라서 개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면 QR코드의 구분으로 전자개표의 프로그램에 의한 부정선거의 개입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둘째, 2항의 수작업과 전자개표의 재개표와 기개표의 결과값이 모두 일치하지 않으면 부정선거가 개입되었음을 그리고 어떠한 증거의 인멸에 대한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2020년 5월 2일